자, 수업을 해볼까요? 혼자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여긴 저 혼자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거니까 이해해 주도록 하시고. 혼자니까 맘대로, 내 맘대로. 자, 학생들 여기요. 혼자 하고 있어요. 자,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라는 거는 일단은 먼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 원자는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전기적으로 어떠한 상태이다? 중성인, 요 단어 중요합니다. 중성인 상태라는 것을 좀 알고 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라든지 체드윅이라든지 골드슈타인이라든지 톰슨에 의해서 원자 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원자 핵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있냐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원자핵 안에서도 조사를 해보니 원자핵 안에서는 또다시 어떤 입자로 나뉘어지냐면 바로 양성자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무엇이냐면 전하량,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전하량과 그 다음에 상대적 질량적 개념 두 가지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 실제 값을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상대적인 전하량을 조사를 해보는데 그 값이 그냥 써놓기만 하고 잠깐 어떠냐면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아까는 플러스였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이다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 상대적으로 이 양성자를 내가 플러스 1이다 라고 해보십시다. 전하량이. 그때 중성자의 정기적인 전하량은 가지고 있지 않는 제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전자값이 얼마인가 조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의 값을 띠고 있더랍니다. 물론 살짝 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에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이 값이고 전자 한 개의 정기적 성질은 마이너스 이 값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값이 같다 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했다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번에는 상대적 질량을 측정해 보았더니 얘를 얼마로 상대적으로 1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전자는 질량이 없진 않은데 얼마나 1837분의 1. 가뜩이나 이것도 작은데 분의 1이다 보니까 너무 작은 숫자인 거야. 그래서 얘가 몇 개 더 있고 덜 있다고 해서 질량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너는 그냥 없는 것 취급할게, 무시할게 하고 이 중성자 값이 이게 완벽하게 1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1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상대적 질량적 개념과 두 번째로는 상대적 질량, 상대적 전하량, 상대적 질량적 개념을 갖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대적 전하량. 상대적 전하량을 따져 보았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 원자는 한번 쓸게요. 원자는 어찌됐건 간에 정기적으로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느냐.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중성인 상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얘가 10개가 있으면 플러스 10개면 얘는 마이너스 10개여야 중성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근데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같지 않은 경우에서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는 이름을 같을 때는 원자라고 했지만 같지 않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 아이가 바로 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온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양이온, 음이온인데 양이온은 얘가 더 많은 경우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은 얘가 더 많은 경우를 음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나중에 금속과 비금속, 주기율표적인 부분에 나올 때 다시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 원자와 이온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고 같지 않으므로 같고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상대적 질량. 적 개념을 따져볼 때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원체 질량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였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양성자의 개수랑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질량수라고 하기로 하였고요. 나중에 배울 건데 사실 우리 1단원에서도 배우긴 했어. 이 질량수, 탄소의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해서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을 만들어냅니다. 또 원자량까지도 살짝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이 질량수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양성자의 개수가 이 원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야. 그리하여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바로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고유한 번호로 지정을 했어요. 유나야, 학교에서 몇 번이에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유나라고 있었어요. 몇 번? 23번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어떤 학생이 내가 나로 할게. 야, 말이 더듬는다. 내가 학교에서 23번이야. 그럼 내가 왜 23번이냐면 이름, 성에 기억, 니은, 디귿, 순 했을 때 23번째에 있었던 거야. 23번째에 있어서 너는 이제부터 23번째에 있었으니 너는 23번이라고 할래. 라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양성자의 수를 그 원소의 고유한 번호로 지정을 했고 그 번호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원자 번호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그젬플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그젬플로 보게 되면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면 여기에 얘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1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나트륨의 양성자의 개수가 11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를 11번이라고 했구나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대로 이어가서 원자에서 원자 번호, 원자이니까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가 같다 하였으니 여기서는 우리도 무엇도 유추해낼 수 있다? 전자의 개수가 11개였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같지 않은 이온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어서 그대들은 밑에다 써주도록 하세요. 이 나트륨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에요. 그때 이럴 때 해석을 해보자. 그런데 원자 번호가
11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이다? 11개인데 플러스 1가니까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이므로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진다? 원래 원자였을 땐 같은 숫자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를 버렸다 하니 얘는 10개가 되어지겠군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꺼주실까요? 필기를